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유미코아가 좀 특이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유미코아 CEO가 인터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본 적이 없고 특히 이제 이 LFP를 저격했는데 왜 그랬을까? 유미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당히 이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배터리 산업에서. 그 양극재도 한국의 기업에 가깝고요. 천안에 공장이 있고, 거의 한국 양극재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약간, 이 실패를 했죠. 사실, 여기도. 자, 그런 걸 떠나서 이 기업도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지는 않았거든요. 상당히 신중하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전략 실패에서 자기들도 생각해 봤을 때 이 중국의 상황과 같이 따라갔을 때 아니면 중국과 보조를 맞췄을 경우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어떻든 유미코아의 이 배터리 전략은 이 전지 산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미코아도 그냥 허접한 기업은 아니고요, 절대. 어느 정도 이 미래 관련해서 많은 투자와 방향, 이거는 이제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역까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업, 뭐 촉매라든지 좀 이 벨기에 입장에서는 이 소재 관련돼서는 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 중에서 독일에 이제 바스프라는 기업도 있는데, 자, 그 기업들도 지금 현재 보면 이 중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침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의 지금 보면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보면 반중에 대한 중국 소재 침투에 대해서 이렇게 블러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자, 어떻든 3원계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밀 거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여기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의 상황에 보면 여기 보면 하이 망간 리튬, 하이 리튬 망간인데 뭐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이 망간입니다. 이 하이 망간 관련해서는 최근에 GM 뭐 LG엔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 LFP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유미코아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LFP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리고 3원계는 유지한다라는 거죠. 뭐 더 한다라기보다 3원계는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 인터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전에 한번 이 아시아권 CEO의 이제 인터뷰에 보면 그 하이망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이 실리콘 극재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LFP까지는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 전략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좀 더 보면 전략적 배경이라는 거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LFP에 의해서 이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LFP를 유미코아가 생산해서 이 중국에 이 LFP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좀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미코아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이 수주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기들도 판단하기에는 LFP 좀 어렵다. 아니면 유럽 쪽에서 지금 보면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슈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확정적으로 이렇게 확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의무적인 리사이클링이죠. 그 리사이클링의 가치를 이 소재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 가치를 더하게 되면 LFP와 3원계는 가격 경쟁력이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이 망간까지 들어가면 LFP를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미코아의 포지셔닝은 LFP를 가도기적인 기술, 중간 기술이다. 이것도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중국의 LFP도 지금 보면 이
밀도를 높이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도 중국도 고민하고 있고요. 삼원계도 하고 하이만간 기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듀얼 배터리라 해가지고 막 썩죠. 썩는데 여기에서 소디움까지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하이만간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부족한 기술들을 하위 기술들 LFP나 소디움으로 섞어가지고 하는, 가격적인 경쟁력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중국을 이기려고 하면 완전한 기술적인 이 점핑이 되든지, 특히 이제 하이만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GM도 이제 그 부분을 본 거고, 이전부터 이 유미카와도 그 부분을 본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도 그걸 봤는데, 실제 이 하이만간 배터리는 그러니까 만간을 첨가했을 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GM에서 그렇게 판단했겠죠. GM에 관련된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자,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고, LFP 양극재 사업에 유미카와가 진출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가 재활용입니다. 유미카와는 원래 이 재활용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유미카와가 어느 정도 로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게 유미카와가 최근 보면 전고체 쪽에도 타겟팅을 꽤 많이 합니다. 전고체용 양극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LFP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이제 과거의 기술을 굳이 따라잡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미래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유미카와의 전략인 겁니다. 자, 유미카와도 중국 공장이 있는데요. 중국 상황도 잘 알고 있죠. 중국 기업들도 NCN 연구 개발에 투자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안정적인 NCM을 만드는 게 가격을 싸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양극재 기업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사이클링이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CATL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전략에서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이 밀려버린 거죠. 어쨌든 이 유미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천안 공장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 중국은 NCM 523 등 이 과거의 양극재죠. 이건 하이만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으로 전환한다는 거. 자, 이 바트샵 CEO는 5년에서 10년 내 배터리 원자재의 50%가 재활용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게 이제 경제안보, 환경 구제 등에 이제 기여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 방향이 있고 유미카와는 그 방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결국 재활용 가능하던 게 이제 하이만간 NCM이라는 거죠. 여기 북미 유로 7, 북미 IRA도, 유럽이나 북미 IRA 규제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제, 실리콘 카본 기반을 개발하고 있다. 요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CATL 사례를 조금 연결해 봅시다. 사실 최근에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홍콩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왜 상장을 했을까? CATL이 이익이 꽤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도 자체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홍콩에 굳이 상장해서 돈을 더 받아왔어요. 할인율을 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중국 내에서 CATL이 현금 확보가 되었느냐, 실제 투명하게 이게 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콩 상장으로 인해서 여기에 또 투자하는 것들은 헝가리 투자가 9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헝가리 투자를 위해서 상장을 한 겁니다. 다르면 헝가리 공장이 상장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CATL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면서 저가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도 사실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MSCI 비중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CATL은 왜 이러냐? 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좀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더티 리튬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 기사화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을 실제 올리진 않았는데 내리게 만든 요인은 CATL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TL은 리튬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튬 가격이 오르면 실제 LFP 배터리 가격이 훨씬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LFP의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 그걸 통해서 배터리의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걸 성공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티 리튬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보면 이제 장시성 등, 중국의 이제 불법 인력들을 이용해서 이 광산을 캐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CATL의 이제 이 레피돌라이트, 이 암석에서 캐는 방식은 자연 파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용해서 배터리 리튬 가격을 이렇게 조절하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LFP를 만들게 되고, 이 LFP 가격을 낮추면서 나머지 기업도 LFP를 하지 않는, 사실 중국 외에 LFP를 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아직.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전략을 펼쳤고 지금 사실 성공이 된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의 이제 과도한 지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유미코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사실 이 중국 이 CATL의 문제점에 대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로는 이 LFP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로가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언급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CATL 사태의 문제점, 홍콩에서 지금 자본을 축적하고 지금 다시 저가 정책을 펼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IRA, 그 미국의 이제 뷰티풀 빌에 대한 이제 상원 통과가 진행되었는데, 자, 이제 상원에 들어갔을 때 이 중국 관련된 부분이 더 개선된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로비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하원에서 FEOC가 더 확대되는 부분도 지금 나왔죠. 자, 다만 이제 유미코아 CEO의 의견이 바로 투자로 연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LFP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지금 빨리 LFP를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막아야 되는 로비도 현재 진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유미코아 같은 기업들과의 협력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유미코아 CEO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